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비로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 곳곳에서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이제 비 내리는 모습만 봐도 무섭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수도에서 쉴 새 없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상점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 때 입은 피해 복구를 끝낸 지 불과 이틀 만 상점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걸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극한호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극한호우 앞에선 무용지물. 어제 모래 주머니 다 쌓아놨는데도 똑같이 침수 당해가지고 좀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멘탈적 부분이 첫 번째와 다르게. 극한호우로 수십 톤 넘는 암벽이 한 카페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암벽으로 인해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창틀도 뒤틀렸습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5개월 정도는 영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소비 쿠폰 나와서 오픈바를 받았을 때 매출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보니까. 여기에다 어제 하룻밤에만 광주 시내에 317차례의 낙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침수와 벼락공포까지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보름 전 침수됐던 광주 북구 신안동이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성난 주민들이 명백한 인재라며 광주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금세 주택가 상점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대피만 막 시키고 이게 참 밤은 되고 정말로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노인네들이 많이 살잖아요.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에 잠겼던 신안동 일대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보름 전 침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 서비스 센터는 또 침수되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 영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침수를 또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인해서 저희가 영업을 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되는 침수에 강주시는 23m 관로와 12m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가 원인이라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주민들 말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2년 전 인근 서방천에 설치한 홍수 방화벽과 북구청에서 신안교에 설치한 악취 차단막이 물길을 막아 계속 침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차단막 때문에 저희가 침수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차단막에 대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특히 주민들이 보름 전 침수 뒤 방화벽과 차단막을 당장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철거를 요청했는데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수해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인재로 보고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밤 무안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42.1mm의 비가 내린 건데요. 이 비로 한 명이 숨지고 주택과 도로 등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급류처럼 흘러든 물은 20분 만에 바퀴까지 들어찹니다. 지하주차장에 흙탕물이 순식간에 가득 차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물 차는 거는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이제 대피를 시켰죠, 전부 다. 역류한 빗물로 도로는 강처럼 변했고 영업 중이던 상가들도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안간 힘입니다. 지난밤 8시쯤 전남 무안군에서는 시간당 142.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억수같이 찼죠. 예. 지금 우리 애들 다 데려다가 물청소 지금 여태 했어요. 이 비로 비닐하우스 침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농민이 굴착기가 뒤집히면서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버리니까 밑에 이제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가.
그게 이제 되니까 길이 이제 침하되어 본 거죠. 무안군을 비롯해 전남에서만 밤사이 4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47세대 1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보름 만에 쏟아진 극한호우에 또다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할 일이 막막합니다. 뭐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젖은 것은 이제 뭐 말리고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침수가 됐으니까 그거 다 청소해야 되고. 예보마저 무색한 물폭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추가 비 예보가 내려지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삽시간에 모든 게 침수됐고 하천이 범람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도 쉴 새 없이 내리쳤죠.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어젯밤.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인도와 차도 경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온통 물바다인 도로를 차량이 반쯤 잠긴 채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차량을 도로에 놔둔 채 서둘러 대피하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한 우수관은 역류해서 거대한 물기둥으로 곳곳에서 솟구쳐 오르고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흙탕물 천지로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줄기에 건물 바닥은 물론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가득 차서 주민들이 어쩔 줄 모르고 갈 곳을 찾지 못한 물줄기는 지하층으로 연신세차게 밀려 들어갑니다. 경계 수위까지 불어난 물살이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세게 흘러가고 하천 인근 주민들은 범람과 침수 우려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밤하늘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강한 번개가 내리칩니다. 광주에는 어젯밤 하루에만 연간 평균의 절반인 317번의 번개가 내리쳤고 전남엔 1,300번이 넘는 낙뢰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빈번해지고 있는 극한호우가 시도민들의 삶의 터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야외 경기를 강행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목포에서 열린 파크골프 대회인데요. 주최 측은 목포시의 중단 요청마저 거절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파크골프협회가 보낸 문자입니다. 회장 명의로 30여 개의 동호회에 보낸 것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대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비 등 대비용품을 준비하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어젯밤 8시 40여 분쯤. 대회장 인근에 위치한 무안군에서는 폭우 피해가 속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참여 등록을 마친 130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 가운데서도 폭우와 낙뢰 사고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협회 측은 대회 강행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밤에 비가 왔으니까 걱정을 하죠. 연기했으면 쓰겠다. 근데 강행하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데. 국지적인 극한 호우 우려가 큰데도 협회 측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다음 달 열릴 세계 대회의 대표 선수를 가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확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거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대회에 정말로 됐어. 본국까지 다 냈어요. 그러면 적어도 2주간 가서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해봐야죠. 큰 대회도 있겠잖아요. 5천씩 진행이 돼요.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건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오늘 비가 더 쏟아졌어도 우리는 5천을 대비해서 해야 돼요. 안전을 우려해 대회를 중단해달라는 목포시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안전상의 이유로도 이거를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우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회는 오전 8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는 동호 회원들이 파크골프 치는 모습이 한동안 눈에 띄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말인 어제 여수 이순신 광장 인근에 물이 끊기면서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단수 사태에 주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늘게 흐르던 수돗물이 이내 멈춰버립니다. 변기 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수 고소동 일대 지난 일요일부터 물이 끊기며 3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틀면 펑펑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나와서 나는 이제 밑에 어디서 많이 쓰니까 물이 적게 나오는가 그랬는데. 연합병원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씻는 것도 못 쉰다고. 고소동 일대에 물이 끊기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여수의 대표 관광지 이순신 광장 주변입니다. 여수의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한 골목입니다. 이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이 일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수의 관광객들이 몰린 상황. 밖에 나와서 공용 화장실 가고 오늘 안에 된다고는 하셔가지고 일단 그냥 기다리고는 있는데. 모처럼 대목을 맞은 숙박업소들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땀도 나고 지금 샤워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숙박객들 다 환불을 해줬어요. 단수는 일요일 오후 4시쯤 시작돼 점차 복구됐지만 22시간 넘게 물이 끊긴 세대도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노후화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압이 떨어져 단수가 된 것 같다며 누수 장소를 찾고 밸브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단수에 땜질식 처방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관광지가 밀집한 돌산 등 1,600여 세대에서 물이 끊겨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관광지 단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숙박업소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이 물 관리가 이 체계가 조금 허술한 면이 있다.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피서철만 되면 반복되는 관광지 단수 사태. 관광 여수 이미지를 해치고 주민들이 큰 생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여수시는 여전히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북구 등 수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기자들에게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광주 북구와 광산동, 어룡동은 피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길 희망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께도 잘 설명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예타 면제 결정이 지연됐지만 대통령께 건의한 직후 의견이 정리됐다며 8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과 한평 신공장 건설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번 노사 합의는 5월 대형 화재 이후 깊어진 지역사회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노사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과 원활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